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 수열의 합과 일반항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SN하고 AN 사이의 관계를 좀 따져보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뭐 예를 들어볼게요, 얘들아. 뭐 A1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10을 갖다가 내가 뭘로? SN 가지고 한번 내가 표현을 해볼 건데, 그러면 S10에서 S9를 만약에 빼게 되면, 알다시피 뭐 S10이라는 거는 1부터 10까지 합이 되겠죠. S9 같은 경우는 1부터 9까지 합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S10에서 S9를 빼면 A10이 나오겠다라는 걸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얘를 좀 확장을 시키면은 AN이라는 거는 SN에서 SM-1을 빼는 걸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고,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당연히 AN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어쨌든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그런 그 질문 같은 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AN을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AN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제 주수열이 등차하고 등비거든. 등차하고 등비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조금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지 않고 특징을 조금 우리가 살려서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법을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SN이라는 친구가 뭐 2n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N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SM-SM-1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2n제곱 마이너스 3n에서 빼야 되는 거야. 뭐야? 2에다가 n-1이니까 각각의 n자리에 n-1 들어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를 한 결과가 누가 된다는 거야? AN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뭐 이 n제곱이나 n1차의 어떤 개수가 뭔가 조금 지저분하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뭐 분수 형태나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주어진다면 계산 과정이 조금은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짜증 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이 AN 값을 구한다고 하면 SN에서 SM-을 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알겠니?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배웠고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 2분의 하시고요. 그 다음에 n 여기 보니까 뭐 2a 더하기 n-1d라는 이런 식이 있었지.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n에 관한 1차식이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했고 n에 관한 2차식이면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를 좀 한번 보면은 2분의 그 n제곱의 개수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이제 dn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n까지 곱해지니까 dn 제곱 이렇게 되는 갈 수가 있겠지. 나머지는 당연히 n의 1차나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dn 제곱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SN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이라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n 제곱의 개수에 해당하는 이 친구가 바로 뭐라는 거야? 2분의 d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n 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다 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SN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공차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냐? 여기 있는 2가 공차의 절반이라고. 그럼 당연히 공차는 얼마가 되겠어?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AN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보면은 선생님이 AN은 뭐라 그랬어? n에 관한 1차식이고 1차의 개수가 뭐라 그랬니? 공차라고 했지. DN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4n이다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당연히 같아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체크해 볼 거는 뭐냐면 SN이라는 게 일단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어떻게?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이런 꼴로 나올 수가 있고요. AN제곱 뭐 이렇게 뭐 PN제곱 더하기
QN 이런 꼴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을 수 있고 상수항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상수항 이거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상수항이 없을 때는 n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1, 3, 5, 7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수항이 이렇게 있는 케이스는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뭐 2, 3, 5, 7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의 관계는 등차가 아니지.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두 번째 항부터가 등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아듣겠니?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내가 일반항 구하는 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상수항이 있든 상수항이 없든지 간에 우리는 AN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 상수항 무시하고, 잘 들어, 상수항 무시하고 여기에다가 1 집어넣는 거나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와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니?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뭐 해주면 돼? 5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끝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AN을 구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정석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얘를 가지고 뒷값 뭐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혹시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수항 무시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와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뭐 해야 된다? 같게끔 세팅해주면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일반항 바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N이 상수항이 이렇게 있냐 없냐라는 차이는 상수항이 없을 때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표시해주면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상수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은 어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AN을 구하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두 번째 항부터가 여기에 적용이 될 거니까 첫 번째 항은 내가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따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따로 표시해주는 게 A1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 당연히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얘는 몇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럼 A1은 누구냐? 여기 있는 SN에다가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바로 뭐가 된다? AN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1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겠어? 뭐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S1이 바로 뭐가 된다? A1이 된다. 그래서 상수항이 있을 때는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자, 일반항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원칙적인 방법이면 이제 SN에서 SN-1을 빼니까 이게 SN이고요. 이게 SN-1이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이 없지.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그냥 등차수를 이루니까 이렇게만 표시해주면 게임 끝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안 걷고 어떻게 하겠다고? AN이라는 거는 지금 n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2니까 4n 이렇게 하실 거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이잖아. 그러니까는 빼기 1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얘로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1이 붙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상수항 덕분에 AN은 당연히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n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고요. A1을 뭐라고 하면 돼?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 그럼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는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쉽습니다. 뭐 어려울 게 뭐 있나요? 자, 뭐 여기 보면은 등차 수열 합의 특징 해가지고 선생님이 말씀드린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수항이 C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고 C가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뭐 쭉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뭐 3번 한번 볼게요. 3번 한번 보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등차 수열이 될 상수 K의 조건과 그때 일반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K는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때 일반항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지금 1이니까 이거의 2배에 해당하는 2n 잡아주시면 되고, 알겠니?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와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게임 끝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아셨죠? 자, 나머지는 뭐 쭉 한번 보시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이렇게 돼 있다. AN 한번 구하고 어떤 수열이냐 이런 얘기야. 그냥 n에 관한 2차 식이면은 무조건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야. 합이 n에 관한 2차 식이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그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 식이면은 걔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AN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냥 우리 얘가 1이니까 2n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3. 그러면 플러스 1. 상수항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돼. 얘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쓴다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적용이 되겠구나. 이거 말하는 거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AN이 여기 1이니까 2n 잡아주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빼놓고 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도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상수항이 이렇게 있으면 n은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4잖아. 그치? 그걸 따로 이렇게 표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